손끝이 떨렸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집어든 제 손이 마치 30년 전 아이열이 오르던 날처럼 덜덜 떨렸어요. 700만 원. 늘 검소하게 살았던 우리 아들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게 벌써 넉 달째입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니까 하며 눈 감아줬어요. 하지만 어젯밤 우리 수찬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새벽 2시.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눈은 혈투를 벌인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까맣게 때가 묻은 장갑.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찢어 놓았어요. 수찬아,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은 수찬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려는 찰나 수찬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여보세요? 네, 소희 씨. 지금이요? 아니, 방금 들어왔는데.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수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들이 35살 수찬이가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더는 못 버티겠어요. 소희가.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 소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대형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팔에는 처음 보는 가방이 걸려 있었죠.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말이에요. 어머니도 안 주무셨네요? 수찬 오빠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방금 쇼핑하고 오는 길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들른 거예요. 그때였어요. 수찬이가 벌떡 일어나 소희의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안에서 꺼낸 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구두였죠. 수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어제도 구두 샀잖아. 내가 밤새 대리운전 뛰는 동안 또 이런 걸. 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는 그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뭘 안다고. 이건 한정판이라고. 안 사면 영원히 못 구해. 제 아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왜 우리 아들이 야근도 모자라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는지, 왜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제 아들을 구하리라고. 온몸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어디론가 외출했고 수찬은 출근한 뒤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옷장은 태그가 달린 옷들로 넘쳐났죠.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소희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들었지만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필요한 일이었어요. 서랍 안에는 수십 장의 카드 영수증과 대출 계약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성취라도 되는 양말이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숫자를 셀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다 뭐람.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겨우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찍었죠.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오랜 친구인 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 변호사님? 저 김순자예요.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2시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제 아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대출, 카드빚, 그리고 소희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까지. 순자 씨, 이건 명백한 재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드님의 의사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찬은 항상 착하고 참기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탓하는 법이 없었죠. 그런 아이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수찬은 또다시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수찬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우리 앞에는 제가 찾아낸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대출 서류, 그리고 숨겨진 명품들의 사진까지. 엄마가 이럴 줄 몰랐는데. 더는 참지 마라.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수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소희가 처음엔 그저 예쁜 옷 좀 사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대출까지 몰래 받아간 줄은 몰랐어요. 수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이제 제가 그를 지켜야 할 차례였죠. 그래, 엄마가 내 곁에서 함께 할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였죠. 이번에도 쇼핑백을 한아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증거들을 보고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로서 보여주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는 듯했죠. 이게 다 뭐예요? 제 서랍을 뒤졌어요? 손에 든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소희야, 우리 수찬이가 밤새 대리운전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3천만 원이 넘는 빚,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죠.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이런 저를 처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내 얘기를 했다고? 수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는 소희 앞에서 움츠러드는 소심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야, 난 더는 못 버티겠어. 우리 이혼하자. 소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이혼? 지금 농담해? 내가 어떻게 이혼해?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 이거 다 필요해서 산 거야. 그 순간 수찬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필요해서? 내 월급도 없는데? 내가 밤새 대리운전해서 번 돈으로 내 명품 사는 게 말이 돼? 소희는 수찬의 앞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다른 남편들은 다 해주는데. 그 말에 수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당신 뒤에 있는 명품백들 값이 우리 집 전세금보다 비싸. 이게 정상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수찬도 저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난 그냥 예쁜 걸 좋아하는데 오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눈물 연기였죠. 하지만 수찬은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 대출은 뭐야? 내 도장 어떻게 찍었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진짜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죠. 그거 오빠 자는 동안에 잠깐 빌린 거야. 갚을 생각이었어. 내 도장을 훔쳐서 대출을 받았다고? 이건 사기야, 소희야. 민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얼굴에서 모든 연기가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알지?
그때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소희야, 무슨 재산? 내가 만든 빚부터 갚고 나면 남는 게 있겠니? 소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는 눈치였어요. 명품 가방과 구두로 가득 찬 집이지만 사실은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란 걸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오빠 월급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잖아. 조금씩 갚으면. 수찬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는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소희야, 내 월급은 우리 생활비야. 내가 만든 빚을 갚으려면 10년은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린 뭘 먹고 살아? 소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 어머니 집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 순간 수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희의 팔을 잡아채더니 가까이 당겼어요. 제정신이야? 어머니 연금으로 내 명품백을 갚으라고? 더는 못 참겠어. 수찬은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불안해졌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내가 내 도장 훔쳐서 대출받은 건 사기죄야. 알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진짜 공포가 엄습한 듯 했어요. 오빠, 진정해. 그건 부부 사이에. 아니, 사기는 사기야. 법적으로도 그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결심했으니까요. 더는 이 며느리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소희야, 우리 아들이 대리운전하면서 피 토하게 번 돈으로 내 명품 사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알아? 이제 그만하자. 다 털어놓으렴.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대출 서류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전부 5천만 원이에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으면 너무 창피해서. 수찬은 그 말을 듣자 비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피? 나는 대리운전 뛰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선배들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숨어 다녔는지. 소희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수찬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이제 민 변호사님께 전화할게. 이혼 절차 밟자.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다 팔아서 갚을게. 명품 다 팔면. 이미 늦었어, 소희야. 내가 한 건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범죄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카드 몰래 만든 것도 다. 처음으로 소희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찬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마침내 단단해진 것이었죠. 오늘부터 너는 여기 못 살아. 내 부모님께 가든지 알아서 해.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자. 소희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소희야, 우리 수찬이 인생 망치게 두고 볼 순 없다. 내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지. 그날 밤 소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수찬은 마침내 편안한 숨을 내쉬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찬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아침상을 차리며 전 수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잤니? 네, 어머니.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수찬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민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소희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소희의 아버지인 듯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소희 아버지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찬은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가 말했죠. 박 선생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소희 씨가 남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받은 것, 명의도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것,
그리고 과도한 소비로 가정경제를 파탄낸 것까지. 민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증거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소희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소희야, 이게 다 사실이냐?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칠 뿐이었죠. 하지만 더는 누구도 그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민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첫째, 모든 빚을 소희 씨가 책임지고 이혼하는 것. 둘째,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소희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족 문제인데. 수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밤새 대리운전하면서 몸을 망쳤습니다. 아내가 명품 가방 사는 동안 저는 남들 차에서 토 치우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 문제로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제 딸이 잘못했네요. 빚은 우리가 다 갚겠습니다. 이혼에도 동의합니다. 소희는 놀란 듯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죠. 그리고 수찬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가 산 명품들은 전부 되팔아서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과 카드빚도 모두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그때 소희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엄한 표정이었어요. 조용히 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끝나는 게 다행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소희의 과도한 소비 습관과 도장 무단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이혼 사유로 명시했어요. 소희와 그 가족은 모든 빚을 갚기로 약속했고 소희가 가진 명품들은 전부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수찬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수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수찬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찬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승진 통지서였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이었죠. 우리 아들 드디어 과장이 됐구나. 기쁨에 넘쳐 수찬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엔 더는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이제 대리운전은 안 해도 되겠네. 네, 어머니. 이제 야근도 많이 줄었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소희와의 이혼 후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찬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시간에 자기 개발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했죠. 사실 오늘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수찬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눈치였어요. 새로운 마케팅팀 유진 씨라고 제가 좀 호감이 가요. 다음 주에 저녁 먹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 소희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소희는 소셜미디어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남편이 나를 버렸다.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등을 돌렸답니다. 특히 소희가 함께 쇼핑을 다녔던 친구들이요. 소희가 인스타에 명품 자랑하던 사진들 다 지워졌더라고요. 빚 갚느라 다 팔았나 봐요.
수찬의 목소리에는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 본 거죠? 소희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됐던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은 수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는 소희에게 흔들리는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생은 그런 거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밤이 깊어갈 무렵 수찬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더는 밤늦게 대리운전을 나갈 필요도, 카드비 때문에 잠 못 이룰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듯한 상쾌한 봄비였어요. 아들의 인생에서도 나쁜 기억들이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수찬아, 인생은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어머니. 어두운 터널도 지나면 빛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단단해진 거예요. 소희라는 폭풍을 견뎌내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일어선 것이었죠. 8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수찬이 회사 동료 유진을 처음 데려온 날이었죠. 어머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찬 오빠가 어머님 요리 솜씨가 좋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유진은 수찬과는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당찬 인상이었어요. 회사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한다는 수찬의 말처럼 일 잘하는 사람 특유의 단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 수찬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봤어. 유진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수찬 오빠가 예전에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살짝 말했는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어요. 수찬이가 뭐라고 말해줬니? 이혼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요. 솔직한 유진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수찬이 전 부인은 명품 중독이었어. 우리 아들 등골 빼먹다시피 했지. 대리운전까지 뛰게 만들었으니.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기색이었죠. 그랬군요. 오빠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도 가끔 눈빛이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수찬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다 지나간 일인데. 유진이 수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오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수찬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 돌아간 후 수찬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좋은 사람 같구나. 수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네, 어머니. 유진 씨는 달라요. 소희처럼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려 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천천히 알아가렴. 서두를 필요 없어. 수찬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는지. 제가 소희에게 계속 묶여 있었다면 지금의 제 모습도 유진 씨도 만나지 못했겠죠. 제 손을 꼭 잡은 수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는 소희에게 상처받은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한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찬아, 인생은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수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됐어요. 중요한 신제품 개발을 맡게 됐어요. 아들의 기쁜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소희와 이혼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회사에서도 계속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유진 씨와 함께 저녁 먹으러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이 갔어요. 저녁에 수찬과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환했어요. 특히 유진의 왼손에 빛나는 반지가 눈에 띄었죠. 어머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찬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했어요. 축하한다, 정말로. 유진이는 우리 수찬이한테 딱 맞는 사람 같아. 유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수찬 오빠 잘 챙길게요. 오빠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더는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수찬과 유진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죠. 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희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수수한 모습으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수찬도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인사했어요. 소희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더는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서로의 새 출발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이 수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괜찮아. 이제 완전히 지나간 일이야. 수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유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수찬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가 돼요. 믿어지세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희와의 힘든 시간, 이혼의 아픔, 그리고 대리운전으로 고생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수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먼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찬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말 잘 이겨냈어. 저녁을 먹으며 수찬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어요? 소희의 서랍을 뒤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결단이 쉽지는 않았어요. 엄마로서 내 아이가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 때론 상처를 치료하려면 더 아픈 수술이 필요한 법이지. 그 순간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수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리는 듯한 시원한 봄비였어요. 우리 가족의 상처도 씻겨 내려가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찬아, 기억해라. 어떤 폭풍 우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는 법이지. 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가족의 무지개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를 배웅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희와의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가족은 이제 더 단단해졌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것 또한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수찬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죠.